단면도는 건물을 종이나 행으로 자른 다음 그 단면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종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단면도는 건물을 종 방향으로 자른 다음에 그 단면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즉, 건물의 긴 쪽 방향의 단면을 절단하여 그 절단된 단면을 표시한 도면이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종단면도가 어떻게 잘리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긴 쪽 방향의 단면을 표시한 도면이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에 보시면 이런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이런 높이에 대한 치수도 있습니다. 슬라브 가정의 높이, 즉 1층 건물의 높이, 2층 건물의 높이, 그리고 옥상 백채의 높이, 옥상 계단의 출입구 부분의 높이, 이는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채 거푸집을 제작한다든지 높이에 대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단면도를 먼저 참조하여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 내부의 구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보가 있는 백채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간 부분에 이는 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도 이는 보에 대한 정보, 즉 건물의 구조에 대한 모양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옥상의 출입구 부분의 캐노피가 있는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방수턱이 있는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에 대한 모양을 유추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단면도를 제작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모양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내부 구조에 대한 모양을 알 수 있으므로 평면도나 다른 도면을 참조하여 단면도를 보고 건물의 내부 모양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초에 대한 모양이 빠져 있는데 기초 콘크리트 탓을 순서, 그리고 바닥의 내부 마감의 작업 순서, 백채를 보면 콘크리트 백채를 탓을 하고 그 외부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조적 쌓기를 한다는 이런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위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즉 내부 공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상이 있다고 하면은 옥상 부분의 슬라브는 하부에 스티로폼이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탓을 대고 그 위에 방수에 대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의 공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단면도가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건물에서 이쪽 부분을 자른 다음 단면을 이쪽 부분으로 본 것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GL은 집안선을 나타내죠. 그리고 1ST, SL은 1층 바닥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GL과 SL의 차이가 100이 납니다. 이런 이유는 비가 올 때 건물에 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집안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1층 바닥 슬라브를 만듭니다. 단면도에서는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기초 바닥 콘크리트가 어떻게 탓을 되는지 작업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흙파기를 하겠죠. 그리고 흙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께 150의 잡석을 다집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께 50의 버림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버림 콘크리트가 탓을 되고 나면은 백채와 기둥에 대한 먹을 놓습니다. 버림 콘크리트에. 그리고
기초 바닥에 대한 거푸집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0.03의 필름을 2겹 깝니다. 그 위에 두께 130의 스티로폼을 깝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위에 철근 배건을 합니다. 버림 콘크리트의 안쪽 부분의 먹이 스티로폼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따라서 철근 배건을 하기 쉽게 스티로폼 위에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먹을 놓습니다.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 락카로 포실을 하여 정확하게 철근 배건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께 600의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 부분이 기초 바닥 슬라브의 작업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층의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마감 작업을 할 경우 마감 작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께 30의 보호 모르타르를 한다는 것이죠. 즉 미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체 부분을 보시면은 백체 부분의 시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께 200의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두께 100의 스티로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0.5B 적백돌 치장쌓기를 합니다. 0.5B 적백돌 치장쌓기의 폭은 9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 부분이죠. 마감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나서 마감 작업은 두께 18의 미장 모르타르를 합니다. 즉 미장 작업을 하고 내수용 수성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2층 바닥 슬라브의 콘크리트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150입니다. 그리고 마감 작업으로 두께 30의 보호 모르타르를 합니다. 옥상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 180의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죠. 이번에는 두께가 200인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마감 작업으로는 침투성 액체 방수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와 두께 30의 보호 모르타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단에서 옥상으로 가는 출입구 부분이죠. 캐노피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계단의 상부 슬라브 부분은 이렇게 방수턱이 있고 이 부분 두께 180의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이번에는 두께 150의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마감 작업으로 방수와 미장 작업을 합니다. 2층 바닥 슬라브의 두께는 150이고 옥상의 슬라브 두께는 200이고 그리고 계단실의 슬라브 두께는 150이죠. 이런 치수를 정확하게 보아야 시공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창문 부분은 이런 부분, 즉 젠다의 부분을 시공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 백체에 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원보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원보가 있고 보 아랫부분에 백체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수백이라고 합니다. 수백은 상부 슬라브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하부 슬라브에는 연결되어지지 않은 백체를 수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수백이죠. 이는 보가 있고 이 부분에 수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인테리어 마감선입니다. 보 부분까지의 높이는 이 선이죠. 즉 마감을 하는데 이는 공간이 빕니다. 이 부분이 강화 유리창입니다. 강화 유리창이 마감선을 넘어서 보까지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백체를 마감선까지 내려주고 강화 유리창을 마감할 수 있게 합니다. 수백은 이렇게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또는 창문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부에
마감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이 되겠습니다. 수백에 대한 끝붙집은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단면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층의 내부 백체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층의 슬라브 높이까지의 치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죠. 3800입니다. 3800에서 이 보의 높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보의 높이는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구조 평면도에 가시면 됩니다. 2층 상부 슬라브에 대한 정보물로 이 부분은 지붕의 구조 평면도에 가시면 이 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구조 평면도에 가셔서 이 부분 좌표 이름 있죠? X1 축에 있는 보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보가 무슨 보인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보 1람프에 가셔서 이름을 보시면은 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의 깊이와 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이를 알고 이 깊이에 대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부 끝붙집의 백체 높이가 나옵니다. 이처럼 단면도에 있는 보의 높이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 평면도에 가셔서 좌표값에 있는 보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 1람프에 가셔서 보의 폭과 깊이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1층 부분의 백체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부 슬라브까지의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높이는 4000입니다. 이 부분에 끝붙집 두께 10mm를 치주죠. 이 부분과 네모도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도는 이런 부분에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가 있는데 만일에 깐다면은 보통은 우리가 네모도를 50을 까니까 이 부분까지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4000에서 빼기 보의 높이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3300이 되죠. 여기서 다시 60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3240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폼을 2장을 세우면은 2400이 되겠죠. 그리고 600 폼을 눕힙니다. 폼에 대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400에서 600을 더한 값을 빼면은 240이 남죠. 240 이 부분은 합판으로 끝붙집을 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부 백체 끝붙집 제작은 네모도 50을 깐 상태에서 폼 2장을 세웁니다. 2400이 되겠죠. 그 위에 600 폼을 눕힙니다. 그러면 3000이 됩니다. 그 위에 합판으로 240의 끝붙집을 제작하면 내부 백체에 대한 끝붙집이 제작이 됩니다. 종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면도는 건물의 높이에 대한 치수가 있으므로 끝붙집 제작 시 단면도를 보고 치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치수 계산을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각 층의 슬라브 두께 그리고 스티로폼이 있을 경우 스티로폼 두께에 대한 계산 그리고 끝붙집의 합판 두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치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도는 건물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문 틀에 젠다이가 있는지 그리고 출입구의 캐노피가 있는지 그리고 옥상 부분의 방수턱이 있는지 보의 모양, 수백 등 구조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